안녕하세요. 7번째 주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는 우리가 미래통합당이 전략이 좀 바뀌었다라고 하는 주제로 했는데, 이번에는 인물이 좀 바뀌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제로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요새 핫한 인물이 윤희숙 의원입니다. 그래서 윤희숙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미래통합당의 인재상이 바뀌고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그게 반짝이냐 아니면 지속적일 거냐, 이런 부분들에서 논의를 하면서 건전한 야당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누는 그런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우리가 재난지원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지금 윤희숙 의원이 요새 계속 화제예요. 네. 윤희숙 의원은 사실 눈 뜨고 나가지고 스타가 된 경우인데, 사람들이 이게 계속 될 건가 말 건가 하는, 반짝 스타냐 아니면 진짜 뜨는 별이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슈들을 이렇게 던지는 걸 보면은 상당히 정제돼 있고 논리도 탄탄하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어젠가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간명하고 분명하게 기준들을 설명을 하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그것이 언론에도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있는 미래통합당의 주류 세력은 사실 남자, 그리고 서울법대 출신의 고시 출신이 주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남 출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자에다가 고시 출신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듣보잡 의원이죠. 그런데 참 기대를 안 한 상황에서 갑자기 스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구심을 가졌는데, 그 다음에 행보를 보니까 상당히 내실 있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미래통합당의 미래가 이 윤희숙에 있는 거 아니냐, 윤희숙이 기준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야당의 변화 속에서도 네. 이 윤희숙 의원을 언급했었는데, 이 윤희숙 의원의 국회 5분 발언, 네. 이게 하나의 방아쇠로 작용을 해가지고 이 통합당의 어떤 김종인 체제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와닿는 거, 이렇게 그냥 정강정책을 이렇게 바꾸겠다, 어쩌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국회에서의 정치활동, 의정활동에서 현재 현안에 대해서 맞붙는 걸로 처음으로 좀 와닿는, 예. 이런 이미지를 줘가지고 상당히 지금 현재 굉장히 핫하게 됐어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어나 보니 스타가 됐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실제로 지금 인지도도 굉장히 수직 상승을 했고, 네. 그리고 3월 달에 자기가 낸 책이 정책의 배신이라는 그렇죠. 책인데, 그 책이 처음에 초판도 안 팔렸대요. 근데 지금 베스트셀러 3위고 4세까지 나왔다는데, 지금 이 여세로 나간다면은 서울시장 후보감으로 그렇죠. 지금 떠오르는 이 대안이 되지 않나. 얼마든지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윤희숙 일 개인이냐, 그러면은 아니면 미래통합당이 지난 총선 때 공천 잘못돼서 20대 총선도 마찬가지고 21대 총선도 공천 잘못돼서 망했다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30군데 이상이 공천 될 사람을 안 뽑고 안 될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네. 특히 수도권에서. 근데 이 의원은 지금 비례대표잖아요. 예. 이게 비례대표가 바로 이런 정책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비례대표는 아니에요. 서초. 예. 이건 잘라야 되겠다. 이게 서초갑의 지역을 가진 국회의원인데, 알다시피 강남은 이 통합당의 어떤 지지 기반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 고르는 게 까다로워요. 예. 이게 까다롭고, 이렇게 연임을 잘 안 시키고, 네. 이런 건데, 강남갑이 굉장히, 서초갑이 상징적인 데인데 그게 공천을 받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떤 전문가 출신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전문가 출신 국회의원도 국회만 들어오면은 대단한
정말 이렇게 그 베테랑들이 국회만 들어오면 몸이 줄어들어 가지고 초선이면 똑같은 초선이 돼버리는 네. 이게 이 당의 거수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파격적이었다. 네.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이 보통 당론에 이렇게 어긋나는 당론과 배치되는 발언에서 떠는 경우는 있죠. 그거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당의 어떤 가치와 이 노선을 분명히 하면서도 아주 지금까지의 이 흔히 야당의 모습, 그거는 현 야당이 야당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정치일 때 야당은 일단 소리가 높이 쳐야 돼요. 이게 고성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게 그러면서 막 윽박 지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국민들한테 너무 익숙돼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조곤조곤하게 이게 자기 논리를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고 어떤 경우에는 이 통합당에도 인재가 있었네, 사람이 있었네 이런 말은 분명히 나왔는데 요는 이게 한 개인이냐 아니면 이런 분들이 맞느냐 이건 아니, 같아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공천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뭐 영남하고 강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강남에도 그러는데 사실은 별로 기대가 안 했다가 이렇게 그 뜨는 걸 보고 굉장히 의아해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 와중에도 공천이 잘 된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문제는 이게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평가한 게 있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장 가능하냐 기자들이 물으니까 이대로 계속 가면은 굉장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당 지도부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번 지도부에서 저기 재보궐선거 공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당내 분위기도 이런 케이스가 모델이 돼가지고 좀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이 메시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탈이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사구시를 하는 거죠. 내용을 보면은 이념적으로 뭐 좌우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팩트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하신 호통이 없어요. 그리고 조근조근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뭔가 새로운 모형의 야당 국회의원의 그 모형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간과할 수 없는 게 이렇게 서초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초의 전 의원이 이해운 의원입니다. 이해운 의원은 경력이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이해운 의원하고 윤희숙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같이 나왔고 미국에서 그 경제학 박사를 받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KDI 출신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많네요. 네, 그래서 사실 서초 같은 경우에는 강남은 예전에 뭐 통합당의 텃밭이라고 했지만 강남도 많이 넘어갔는데 마지막 아성이 서초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도 유일하게 구청장을 건진 데가 서초니까요. 서초 중에서도 서초갑이죠. 그렇죠. 윤희숙 의원이 있는데. 그래서 서초의 상징성으로 볼 때 이러한 스펙들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윤희숙이 어떤 그 방향성과 앞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통합당 자체에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고요. 실제로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존의 그 당 지도부를 이렇게 만나 보면은요 기존의 카드로는 좀 곤란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인지도가 없는 사람을 내세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윤희숙 의원이 굉장히 강력한 대안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윤희숙 의원이 그 한계도 명확히 보인다. 그 이번 부동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입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은 지금 우리 부동산 그 원칙이 정말 그 집이 주거로서 꼭 필수 불가결한 그런데 제대로 이렇게 살 수 없는 그런 많은 이렇게 우리 서민들을 위한 어떤 방향으로 돼 있고 그리고 그 서민들이 집을 갖다가 여러 가지 전월세고 어떤 구입이고 간에 거기에서 상당히 이렇게
거대한 어떤 그 자본과 세력으로서 어쨌든 간에 하는 그 투기 세력에 대한 이게 그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실 명확하게 이 입장이 서 있지 않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다주택자를 상당히 좀 옹호하는 듯한 이런 이 느낌이 들 수밖에 없었고, 이 교육 문제에서도 지금 교육하고 이 집 문제에서 굉장히 핫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그 주부청과 이게 그리고 이 우리 중산층들한테 어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교육 부분도 뭐 이 사람 내세우는 게 뭐냐면은 이 용이 되고 싶은 가제, 옛날에 조국 장관이 언급했던 거죠. 이게 길을 터주는 거다 이러면서 이 정부와 교육당국은 전 국민 가제 만들기 프로젝트에 매진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지금 이제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 맞지 않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또 전 세계가 전반적으로 저는 자본주의 그 위기에 있다. 뭐 기후 변화라든지 재난 이런 부분이 하고 더 플러스 해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이 우리 전 세계를 압도해왔던 자본주의가 예를 들면 여러 차례 모양을 바꿔 나왔지만 그것이 또 이렇게 어떤 굉장히 큰 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시장 경제, 그냥 자유시장 경제로서 이 자본이 마음대로 움직이게끔 하면 다 잡아먹는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이 사회적 시장 경제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교육이나 이런 주거, 이 의료 이런 필수적인 하나 세 가지 부분에서는 이거는 정부가 책임을 져주고 하는 게 맞다. 예, 그것을 뭐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어쩔 거는 또 이 두 번째 문제지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제가 보기에는 얼마 전에 김기현 이 의원을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지금 통합당이 갖는 입장과 같지만 자기가 볼 때도 지금 자본주의가 수정 자본주의 이상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이 어느 누구도 이 양극화와 불평등 시대가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해결해야 될 우리 가질 수밖에 없다는 다 동의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윤희숙 의원이 내놓고 있는 그런 그 교육이나 지금 부동산이나 이게 대한 정책이 과연 그 방향으로 가느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통합당에서는 충분히 지금 이 논의의 장이 열리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정치는 또 행태적인 측면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새로운 어떤 보수에 대한 기대를 갖게끔 한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게.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나서야 된다, 국민 앞에. 이게 기존에 보면 저는 이 공천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103명의 어떤 국회의원 중에서 많은 훌륭한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다 윤희숙 의원 못지않은 내공을 다 갖고 있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어떤 그 역할을 갖다가 생각하시고 좀 이렇게 많이 이 현안마다 자기 전문성을 살려서 좀 나선다면은, 옛날에 이 통합당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국회 문을 닫아 걸고 그냥 싸우고 또 장애로 나가고 이랬는데 그 전혀 국민들한테 그걸 호응을 못 받았잖아요. 그런 면의 변화, 저는 이 생사의 길이라 봅니다. 저는 저기 뭐 이 국면에서 야당의 역할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뭐 목표는 같아요. 여야가 뭐 목표는 같을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 같은 거고, 그러나 솔루션이 다를 뿐이죠. 문제는 그 솔루션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득해내느냐, 그리고 어떻게 선택받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사실은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유명해진 다음에 주변에 좀 물어봤어요. 어떤 분인지. 그랬더니 여적여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여자 국회의원들은 여자들이 좋은 평가를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윤희숙 의원들은 여자들이 굉장히 평가를 잘하는 거예요. 좋게 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 제 주변에 그 저기 뭐 굉장히 그 정치 활동, 사회 활동을 하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보통은 굉장히 국회의원들한테, 여자 국회의원들한테 짠데, 윤희숙 의원한테는 굉장히 너그럽게 얘기를 하면서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깜짝이 아니라 역시 내공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했던 거고요. 그런 면에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주거 문제,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메신저가 불신이 있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메신저가 일정 정도 신뢰를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가지고 그게 진짜 탄탄한 기반이 있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걸 통해서 일정 정도 시도를 해가지고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해보는 거죠. 예, 정말 우리 정치가 어떤 그 좌우 보수의 양날개가 서로 균형을 갖추면서 정말 토론하고 대화하고 협상하고 하는 예. 그런 품격 있는 정치로 나가는 데서는 분명히 기여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더 많은 분들이 이 또 다른 윤희숙으로 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사실은 윤희숙 의원이 막 그 유명해졌을 때 주변에서 저건 독일지도 모른다 그런 우려들을 많이 했어요. 당내에서도. 그게 갑자기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고 나대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망가지는데 윤희숙 의원은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차분하게 언론 어프로치도 잘하고 뭐 이슈가 있을 때 잘 논리적으로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모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게 당내에서는 굉장히 아까 얘기했듯이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윤희숙 의원을 보면서 그 통합당이 좀 바뀌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우리 야당이 앞으로 가야 할 길 아니냐라고 하는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도 지금 뭐 지도부도 굉장히 약하고 리더십도 한계가 있는 정식으로 전당대회에서 뽑힌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4월에 아주 중요한 재보선을 실행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공천을 해야 하는데 공천의 기준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내년 재보궐선거에는 더 새로운 인물, 윤희숙 의원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인물들이 와가지고 좀 희망과 비전을 보여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영수회담을 한마디 하고 싶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인 이 통합당 그 비대위원장 간의 어떤 영수회담의 그 성사와 그 성과가 좀 더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나아가는 제가 볼 때는 마지막 협치의 어떤 이 과정 아니겠는가. 이번에도 제대로 된 영수회담을 못한다면은 이게 상당히 협치는 정말 이 정권 내에서는 멀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양쪽이 다 서로 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 그 통합당 차원에서는 쭉 1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통합당의 꼰대 이미지와 수구 꼴통 이미지를 이렇게 바꾸는 예를 들면 그 노력들을 쭉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서 이야기한 대로 이런 어려운 상황, 국가적인 어떤 위기 상황에는 총력 체제로 이렇게 협조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어떤 가치와 노선에 따라서 잘못된 건 버리고 예를 들면 탄핵 때 입장을 분명히 하고 5.18에 대해서도 사과했듯이 분명히 하면서 보수의 가치를 갖다가 이렇게 관철하고 정부를 갖다 견제하고 이런 생산적인 이런 야당이 되면서 수권 야당의 모습 기대를 갖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국민들도 이 성원이 예를 들면은 이 통합당에 대한 국민들이 성원이 지지율을 올려주고 더욱더 자기들이 힘있게 나가게 해주는 것이 저는 민주당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소중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동감합니다. 대화는 좋은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뭐 영수회담을 비롯해서 새로운 공천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좋은 주제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다시 만날 걸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